노년의 부부관계에 대한 한 가지 농담이 있습니다. 50대 남자는 아내가 콩국을 끓이면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는 거지 하며 두려워하고, 60대 남자는 아내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가면 어쩌지 하며 걱정하고, 70대 남자는 아내가 황혼이혼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80대 남자는 마누라가 목공소 가면 혹시 내 관짜러 갔나 한다는 농담입니다. 노후에도 항상 애정이 넘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실제 모습은 다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 부르고, 아내가 아니라 원수다라고 말하며 애정이 아닌 정으로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한 부부관계가 당신의 노후 건강까지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미시간 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가 나쁘면 병에 걸릴 확률이 약 35% 높고 수명은 평균 4년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즉, 부부 사이가 나쁜 것만으로도 우리는 4년이나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세계적인 가족치료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매일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하루에 20분이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원만한 부부관계만 되어도 인생 행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과 장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 평생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노년까지 충만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34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한 사공정규 교수가 집필한 도서 마음 출구 있음을 통하여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대와 다름을 인정하라.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로 진료실에 상담하러 오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와서도 부부싸움이 연장되는데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대개 자신만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당신 만나서 고생만 했어.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이 자기 환상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부싸움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로도 시작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여성 내담자는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해서 배우자가 맛이 없다고 하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남성 내담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봐야 하는데 배우자가 드라마를 보자고 하여 싸우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연장선에서 보기 때문이죠. 부부 불화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 대한 치료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고 서로를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를 항상 배우자의 문제 때문으로 돌리고 심지어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선택한 건 본인이니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같은 문제로 반복됩니다. 부부들은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외치며 서로 바꿀 수 없는 똑같은 문제로 평생을 다툽니다.
언젠가는 배우자가 바뀔 것을 기대하니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애초에 없다면 누가 힘들게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기대는 기대일 뿐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곧 죽는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부부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싸움은 대부분 다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당연한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름이 서로에게 불편함을 넘어 고통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자신과 배우자가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신의 공감 능력 부족에서 찾아야 합니다. 설사 배우자가 달라져도 마음에 안 드는 바꾸어야 할 부분이 또 보일 겁니다. 결국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공감하느냐가 부부 관계를 크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위해 어떻게 대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주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원만한 부부 사이를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가는 대화입니다. 사실만을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마음이 소통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료실에 온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오래 같이 살았으니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도 잘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소통하는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입니다. 연애는 환상으로 시작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비합리적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은 상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지나치고 비합리적인 기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클수록, 특히 비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대가 많을수록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취미 생활도 같이 하려고 노력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배우자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요. 부부의 촌수는 무촌이라고들 합니다. 남과 남이 만난 부부가 무촌간이라는 것은 부부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으면 언제 부부였냐는 듯이 남남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결혼 생활은 유지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별거인 경우가 된다면 또 다른 의미의 무촌일 수 있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우면 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됩니다. 진정한 일심동체, 같은 생각, 같은 몸을 가진 것처럼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싶으면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먼저 부부가 이심이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부부관계의 출발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대화 말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대화를 권합니다. 2. 서로의 언어를 이해해라. 우리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 또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서도 있습니다. 물론 남녀 성별 차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많습니다. 여기서는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 더 나은 부부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므로 남녀 차이 논란에 대한 이견을 뒤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안다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위태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행동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부싸움이 위태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하루에 평균 6천에서 8천 단어를 말하고 의사소통을 위해 8천에서 1만 개의 제스처, 표정, 머리 끄덕임을 사용하며 이외에 추가로 2천에서 3천 개의 소리를 사용합니다. 종합해보면 여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루 평균 2만 개 이상의 의사소통 표현을 사용합니다. 남자는 하루 2천에서 4천 개의 단어, 2천에서 3천 개의 몸짓 언어, 1천에서 2천 개의 소리를 사용합니다. 하루 평균 약 7천 개의 의사소통 표현을 사용하니 여자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죠. 이러한 언어 사용의 차이는 일과가 끝나고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만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이미 7천 개의 의사소통 표현을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피곤한 남편은 100년 동안 잠자는 숲속의 왕자가 되고 싶지만 아내는 다릅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이미 7천 개의 의사소통 표현을 소진했다 하더라도 아직 1만 3천 개의 의사소통 표현을 소진해야 합니다. 특히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말을 충분히 할 환경이 아니라면 소진해야 할 2만 개에 가까운 의사소통 표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내도 지쳐 있고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내의 피곤이 남편보다 그 이상일 수 있죠. 핵심은 남편은 침묵으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고 아내는 남편과 달리 말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침묵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의 수다를 감당하지 못하죠. 아내는 남편의 침묵을 무관심이라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의 긴 말이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또 아내가 걱정거리를 말하면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초조해하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일러주고 싶은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 아내의 말을 중간에 끊습니다. 사실과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러고는 해결책을 제시하지요. 아내 입장에선 최악입니다. 남편이 사실 확인을 위해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말을 끊는 것을 아내는 공감해주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말을 끊는 것은 아내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남편의 어여쁜 마음이라는 것을. 남편은 아내가 말을 할 때 끼어들어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그저 경청하거나 공감해 주면 됩니다. 공감이 어려우면 그냥 잘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긴 것 같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리액션을 해준다면 더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핵심만 짧게 말하지 않는 것은 남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후 맥락을 자세하게 말해주려는 어여쁜 마음입니다. 아내의 말이 길어지는 건 그만큼 남편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끊지 마세요. 원수 됩니다.
그래도 눈치 없는 남편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지침을 드리려 합니다. 아내가 여보, 나 주름이 늘었어 라고 말할 때 남편은 피부과에 가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더 젊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 됩니다. 아내가 여보 나 4kg 늘었어라고 말할 때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헬스장에 가라가 아니라 난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4가지. 앞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부부는 서로 다른 존재이며 언어 또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실천 방안을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부가 서로 바라는 노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인생 계획 중 부모로서 세운 계획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부모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대개 환갑에 이르면 수명을 다했던 시절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식을 키워 장가를 보내면 인생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에도 부부가 함께 30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신혼생활을 준비하는 부부처럼 중장년의 부부들도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퇴 후 행복한 부부 생활은 두 사람이 그리는 노후가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부부 각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은퇴 후에 어디서 살고 싶은지, 부부 각자가 꿈꾸는 삶의 모습을 서로 확인하고 그 간격을 좁혀 나가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 우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합니다. 가슴 떨리는 뜨거운 열정은 쉽게 무뎌지지만 따뜻한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서 함께 사는 행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부 사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최근 은퇴기에 돌입한 중장년층의 일터형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들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어서는 일을 챙겼지만 나이 들어서는 아내를 챙겨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영역이 가사분담 문제인데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들이 퇴직 후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들을 종일 뒤치다꺼리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퇴직 남편 재가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은퇴 후 부부는 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 등을 마치면서 새로운 역할 조정의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부부는 남편의 일 혹은 아내의 일을 고수하기보다는 집안의 일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돌봄 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집안일은 나의 일이다. 라는 결연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겨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돌봄 능력이야말로 100세 시대의 부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넷째, 반성과 감사입니다. 노후에 홀로 되면 대부분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부부들은 젊은 시절 오래도록 서로의 마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으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헛되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지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았던 점을 반성하고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음에 현재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중요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년이 행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서로의 호의무사는 부부입니다. 지금 서로의 배우자에게 말해주세요. 난 늘 당신 편입니다. 노년의 부부관계에 대한 한 가지 농담이 있습니다. 50대 남자는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는 거지 하며 두려워하고, 60대 남자는 아내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가면 어쩌지 하며 걱정하고, 70대 남자는 아내가 황혼이혼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80대 남자는 마누라가 목공소 가면 혹시 내 관짜러 갔나 한다는 농담입니다. 노후에도 항상 애정이 넘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실제 모습은 다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 부르고, 아내가 아니라 원수다라고 말하며 애정이 아닌 정으로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한 부부관계가 당신의 노후 건강까지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미시간 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가 나쁘면 병에 걸릴 확률이 약 35% 높고 수명은 평균 4년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즉 부부 사이가 나쁜 것만으로도 우리는 4년이나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세계적인 가족치료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매일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하루에 20분이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원만한 부부관계만 되어도 인생 행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과 장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 평생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노년까지 충만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34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한 사공정규 교수가 집필한 도서 마음 출구 있음을 통하여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대와 다름을 인정하라.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로 진료실에 상담하러 오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와서도 부부싸움이 연장되는데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대개 자신만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당신 만나서 고생만 했어.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이 자기 환상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부싸움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로도 시작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여성 내담자는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해서 배우자가 맛이 없다고 하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남성 내담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봐야 하는데 배우자가 드라마를 보자고 하여 싸우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연장선에서 보기 때문이죠. 부부 불화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 대한 치료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고
서로를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를 항상 배우자의 문제 때문으로 돌리고 심지어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선택한 건 본인이니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같은 문제로 반복됩니다. 부부들은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외치며 서로 바꿀 수 없는 똑같은 문제로 평생을 다툽니다. 언젠가는 배우자가 바뀔 것을 기대하니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애초에 없다면 누가 힘들게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기대는 기대일 뿐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곧 죽는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부부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싸움은 대부분 다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당연한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름이 서로에게 불편함을 넘어 고통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자신과 배우자가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신의 공감 능력 부족에서 찾아야 합니다. 설사 배우자가 달라져도 마음에 안 드는 바꾸어야 할 부분이 또 보일 겁니다. 결국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공감하느냐가 부부 관계를 크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위해 어떻게 대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주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원만한 부부 사이를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가는 대화입니다. 사실만을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마음이 소통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료실에 온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오래 같이 살았으니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도 잘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소통하는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입니다. 연애는 환상으로 시작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비합리적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은 상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지나치고 비합리적인 기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클수록, 특히 비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대가 많을수록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취미 생활도 같이 하려고 노력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배우자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요. 부부의 촌수는 무촌이라고들 합니다. 남과 남이 만난 부부가 무촌간이라는 것은 부부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으면 언제 부부였냐는 듯이 남남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결혼 생활은 유지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별거인 경우가 된다면 또 다른 의미의 무촌일 수 있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우면 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됩니다. 진정한 일심동체, 같은 생각, 같은 몸을 가진 것처럼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싶으면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먼저 부부가 이심이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부부관계의 출발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대화 말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대화를 권합니다. 2. 서로의 언어를 이해해라. 우리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 또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서도 있습니다. 물론 남녀 성별 차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많습니다. 여기서는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 더 나은 부부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므로 남녀 차이 논란에 대한 이견을 뒤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안다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위태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행동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부싸움이 위태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하루에 평균 6,000에서 8,000 단어를 말하고 의사소통을 위해 8,000에서 1만 개의 제스처, 표정, 머리 끄덕임을 사용하며 이외에 추가로 2,000에서 3,000 개의 소리를 사용합니다. 종합해보면 여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루 평균 2만 개 이상의 의사소통 표현을 사용합니다. 남자는 하루 2,000에서 4,000 개의 단어, 2,000에서 3,000 개의 몸짓 언어, 1,000에서 2,000 개의 소리를 사용합니다. 하루 평균 약 7,000 개의 의사소통 표현을 사용하니 여자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죠. 이러한 언어 사용의 차이는 일과가 끝나고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만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이미 7,000 개의 의사소통 표현을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피곤한 남편은 100년 동안 잠자는 숲속의 왕자가 되고 싶지만 아내는 다릅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이미 7,000 개의 의사소통 표현을 소진했다 하더라도 아직 1만 3천 개의 의사소통 표현을 소진해야 합니다. 특히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말을 충분히 할 환경이 아니라면 소진해야 할 2만 개에 가까운 의사소통 표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내도 지쳐 있고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내의 피곤이 남편보다 그 이상일 수 있죠. 핵심은 남편은 침묵으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고 아내는 남편과 달리 말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침묵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의 수다를 감당하지 못하죠. 아내는 남편의 침묵을 무관심이라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의 긴 말이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또 아내가 걱정거리를 말하면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초조해하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일러주고 싶은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 아내의 말을 중간에 끊습니다. 사실과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러고는 해결책을 제시하죠. 아내 입장에선 최악입니다. 남편이 사실 확인을 위해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말을 끊는 것을 아내는 공감해주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말을 끊는 것은 아내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남편의 어여쁜 마음이라는 것을.
남편은 아내가 말을 할 때 끼어들어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그저 경청하거나 공감해 주면 됩니다. 공감이 어려우면 그냥 잘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긴 것 같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리액션을 해준다면 더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핵심만 짧게 말하지 않는 것은 남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후 맥락을 자세하게 말해주려는 어여쁜 마음입니다. 아내의 말이 길어지는 건 그만큼 남편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끊지 마세요. 원수됩니다. 그래도 눈치 없는 남편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지침을 드리려 합니다. 아내가 여보, 나 주름이 늘었어 라고 말할 때 남편은 피부과에 가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더 젊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 됩니다. 아내가 여보 나 4kg 늘었어 라고 말할 때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헬스장에 가라가 아니라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4가지. 앞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부부는 서로 다른 존재이며 언어 또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실천 방안을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부가 서로 바라는 노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인생 계획 중 부모로서 세운 계획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부모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대개 환갑에 이르면 수명을 다했던 시절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식을 키워 장가를 보내면 인생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에도 부부가 함께 30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신혼생활을 준비하는 부부처럼 중장년의 부부들도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퇴 후 행복한 부부 생활은 두 사람이 그리는 노후가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부부 각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은퇴 후에 어디서 살고 싶은지, 부부 각자가 꿈꾸는 삶의 모습을 서로 확인하고 그 간격을 좁혀 나가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 우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합니다. 가슴 떨리는 뜨거운 열정은 쉽게 무뎌지지만 따뜻한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서 함께 사는 행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부 사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최근 은퇴기에 돌입한 중장년층의 일터형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들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어서는 일을 챙겼지만 나이 들어서는 아내를 챙겨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영역이 가사분담 문제인데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들이 퇴직 후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들을 종일 뒤치다꺼리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퇴직 남편 재가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은퇴 후 부부는 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 등을 마치면서 새로운 역할 조정의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부부는 남편의 일 혹은 아내의 일을 고수하기보다는 집안의 일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돌봄 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집안일은 나의 일이다. 라는 결연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겨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돌봄 능력이야말로 100세 시대의 부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넷째, 반성과 감사입니다. 노후에 홀로 되면 대부분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부부들은 젊은 시절 오래도록 서로의 마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으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헛되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지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았던 점을 반성하고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음에 현재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중요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년이 행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서로의 호의무사는 부부입니다. 지금 서로의 배우자에게 말해주세요. 난 늘 당신 편입니다.